아침에 눈을 떠서 잠들 때까지 우리의 일상을 함께하는 스마트폰. 우리나라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97%로 세계 1위인데요. 은행 업무부터 통신, 게임, 쇼핑까지 스마트폰은 없어서는 안 될 생활 필수품이 됐습니다. 최대 이번 주는 13시간? 최대 7, 8시간? 7, 8시간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중독인 것 같아요. 중독은 맞는 것 같아요. 하염없이 빠져드는 스마트폰의 치명적인 유혹.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 계신 분들은 심각한 중독 질환의 환자와 거의 비슷한 정형 뇌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 5명 중 1명, 청소년은 무려 10명 중 4명이 스마트폰 과의존 상태라는 겁니다. 중독의 문제가 높을수록 우울이나 불안이나 ADHD 이런 집중력의 문제가 5배에서 6배까지 되고 있거든요. 몸과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스마트폰 중독. 스마트폰과 현명하게 거리 두는 방법을 지금 공개합니다. 아유, 쌌네, 이거. 스마트폰에 푹 빠진 김은주 씨. 원고, 두고, 드리고, 아싸, 13조 5,600. 원고, 두고, 아싸, 쓰리고, 4,480억. TV엔 시선 한 자락 주지 않은 채 고스톱 게임 삼매경입니다. TV 켜놔도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고스톱을 치게 돼요. 그 게임 좋아하세요? 엄청 좋아하죠. 그리고 여기 돈 불어나는 거 보면 좀 흐뭇해요. 그냥. 얼마나 보셨는데요? 2,321조예요. 에? 2,321조. 이게 현금화 되면 얼마나 좋겠어. 1%만 줘도. 그것만 있어도 평생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난 액수의 게임머니. 믿기지 않을 정도입니다. 그거는 몇 게임을 해야지 그만큼 벌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죠. 뭐 진짜 손이 아플 정도로 했죠. 하루에 한 4-5시간은 넘게 하는 것 같아요.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은 7, 8시간. 주로 게임을 하며 보내는데요. 한 번 시작하면 2시간은 기본이라고 합니다. 본인 상태를 지금 냉정하게 생각한다면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그거 못 고쳐요. 사랑을 받으면 고쳐질래나? 스마트폰 없는 세상을 상상해 본다면? 못 살 것 같아.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밤에 잘 때도 끼고 자고, 뭐 낮에도 쉬러 갖고 다니고, 배터리 없으면 차에서도 충전하고, 아니면 이렇게 40%만 남아도 좀 불안. 이게 100에 있어야 좀 마음이 안정이 돼요. 왜 불안해요? 모르겠어요. 혼자 있으면 좀 옛날 생각을 많이 하고 우울해. 그냥 내가 먼저 카톡 하는 일이 많거든요. 저기 아들이나 딸이나. 그러면 얘네들은 일하고 있는데 귀찮아 하잖아요. 근데 나는 자꾸 말을 걸어. 외로움과 무료함을 잊기 위해 시작한 스마트폰 게임. 한 기관에서 발표한 스마트폰 과의전 척도로 은주 씨의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23점 이하가 정상이시거든요. 지금 35점이 나오셨어요. 그렇게 많이요? 은주 씨는 치료가 시급한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이었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스마트폰과 눈싸움이라도 하는 걸까요? 연신 스마트폰을 뚫어져라 보고 있는 이재하 씨. 뭘 그리 열심히 보나 했더니 요리 영상인데요.
조리법은 물론이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스마트폰 검색으로 해결하는 재하 씨입니다. 아버지 다 됐어요. 식사하러 오세요. 어느덧 저녁 식사 시간. 밥 먹자. 된장 냄새가 아주 구수하니 좋네. 너는 요즘에 뭐를 보냐? 요즘 강아지 나는. 평소 보는 콘텐츠 취향은 달라도 습관은 똑 닮은 부자. 스마트폰을 보면서 식사하다 보니 대화 없이 손만 바삐 움직입니다. 스마트폰 많이 보시나 봐요? 많이 보죠. 뭐 시간 날 때마다 많이 보고 특히 그 잠들기 전에도 보면서 켜놓고 잔 적이 가끔 있습니다. 식사할 때는 원래 대화하면서 예.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얘기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보다 더 재밌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휴대폰을 많이 보는 편입니다. 아들보다 스마트폰이 더 재밌으니까. 예. 식사 후에도 손안의 작은 세상에 빠져있는 아버지와 아들. 두 사람의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무려 약 9시간, 사용 시간마저 비슷했습니다. 재하 씨의 스마트폰 사용,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자가진단 테스트 결과 34점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입니다. 스마트폰 과의존 척도 자가검사는 점수에 따라 정상, 잠재적 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됩니다. 전문가들은 잠재적 위험군부터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고위험군의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일상생활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단계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가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조사에 따르면 스마트폰 과의존율은 해마다 증가했습니다. 국민 5명 중 1명은 스마트폰 과의존인 실정. 스마트폰 과의존 고위험군인 은주 씨의 일상을 밀착해서 지켜봤습니다. 한자리에 앉아 내내 스마트폰 게임을 하는데요. 수그린 목과 꺾인 손목이 좀처럼 쉬질 못합니다. 고. 아우 아파. 아우 할머니 손 아프다. 언니야. 최근 들어 부쩍 심각해진 손목 통증으로 고생 중인 은주 씨. 상비약인 파스가 떨어질 날이 없습니다. 네, 손목 터널 증후군이라고 찌릿찌릿해요. 병원 2군데 갔는데 수술해라 그래가지고 지금 수술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너무 아프니까. 보통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은 손목이 보통 이런 식으로 구부러지면서 이제 손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손목 앞쪽에 지지대가 있는데 구부러지면서 압박을 받게 되면 여기 정중신경 들어가는 입구가 이제 눌리게 됩니다. 이제 이게 소위 말하는 손목 터널 증후군을 발생하는 요인이 되겠고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이제 점점 앞으로도 더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앞으로 더 그럴 거라고 이제 예상이 됩니다. 손목 통증으로 스마트폰을 겨우 내려놓은 은주 씨가 잠자리를 준비합니다. 하루 종일 구부정하게 앉아있느라 고생한 몸을 드디어 누이는 은주 씨. 아이고 좋다. 그런데 좀처럼 깊은 잠을 자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입니다. 저릿한 손목 통증 때문인데요. 통증을 잊기 위해 연신 주물러 보지만 도무지 소용이 없습니다. 야속하게도 밤이면 더 극심해지는 손목 통증. 결국 은주 씨가 잠을 포기하고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일으킵니다. 잠이 안 오세요? 손이 아프니까 자다 깨다 해요. 잠을 못 자신 지 오래되셨어요? 예. 그리고 오래됐어요.
그게 습관이 된 것 같아요. 몸은 피곤한데 정신은 말짱해. 자려고는 하는데 뭐 이렇게 수면 음악도 듣고 막 그러는데도 잠은 잘 안 자는 것 같아요. 선잠에서 깬 은주 씨가 새벽부터 부산스럽게 움직입니다. 파라핀 치료로 통증을 줄여보더니 이내 다시 집어든 스마트폰. 한바탕 게임 후에 들깨패까지 나를 꼬박 세우고 말았습니다. 네, 요즘 신조어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스마트폰하고 좀비가 합쳐져서 뭐 스몬비족이다 이런 말도 있고요. 그렇죠. 뭐 휴대전화가 없으면은 이제 불안해서 공포감까지 생기고 죽을 것 같다 이런 증상, 노모포비아라는 이 휴대전화, 스마트폰 중독 현상을 나타내는 신조어들까지 생겼는데 요즘 보면은 진짜로 스마트폰 중독이 너무 심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중독이라는 거는 다분히 좀 병리학적인 용어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정책 용어로 이렇게 과의존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과의존? 네, 그렇습니다. 먼저 좀 설명드릴 거는요. 이 중독의 정의부터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 텐데 이 중독이라고 하는 건 4가지 정의가 있습니다. 네. 중요한 개념인데요. 첫 번째는 갈망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내성, 세 번째는 금단현상, 그다음 4번째는 통제불능. 이 4가지가 중독에서 가장 중요한 정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갈망입니다. 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자극적인 행동이나 아니면 물질 같은 것들을 강하게 추구하는 마음. 이거를 갈망이라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스마트폰 중독의 경우에는 나 스마트폰 너무 하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드는 걸 갈망이라고 합니다. 그 마음. 두 번째는 처음부터 중독인 사람들은 없어요. 처음엔 1시간만 써도 충분했어요. 그런데 이게 1시간이 2시간 되고 3시간 되고 4시간 되고 점점 더 강한 자극을 찾게 되는 이런 내성 현상이 생기고 근데 그러다 갑자기 뚝 못하게 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금단 현상. 막 손 떨리고 안절부절 못하고 막 짜증내고 화내고 막 불안해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 금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는 현상. 이렇게 통제불능 상태가 되는 것을 이거를 이 중독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병원에 오시면은 이런 중독의 개념을 문진을 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검사들을 좀 해봅니다. 엑스레이와 MRI 검사로 목의 상태를 정밀하게 검사했는데요. 환자분 목 엑스레이인데요. 목이 원래는 C자 커브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요. 일자목 형태이고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 목뼈 사이에 골극이 이미 형성돼서 나와 있는 게 보이거든요. 환자분 나이에 비해서는 너무 빠르게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된 겁니다. C자 형태여야 할 목뼈가 일자 형태로 변형된 상태. 그런데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MRI를 보게 되면은 목뼈하고 목뼈 사이 이게 목 디스크고요. 이렇게 내려오는 그 목신경이에요. 자세히 보면은 아래쪽에 목 디스크는 색깔이 밝고 신경적으로 전혀 안 튀어나왔죠. 요거 다 조금씩 튀어나와서 목신경을 누르고 있는 게 보이세요? 원래는 없어야 돼요. 6개 중 4개의 목 디스크가 돌출돼 신경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장시간 이렇게 숙여서 휴대폰 보는 거 혹은 모니터를 이렇게 내려서 보는 것 때문에 목 디스크가 이제 튀어나오게 된 거예요. 여기가 약한 부분이니까 튀어나와서 목신경을 누르고 팔로 가는 신경을 누르게 되죠. 건강한 목은 옆에서 봤을 때 7개의 목뼈가 C자형으로 구조돼 정렬돼 있습니다. 그런데 목의 앞쪽은 근육이 거의 없어 우리가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 목을 숙이면 하중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각도에 따라 적게는 5kg에서 최대 27kg의 하중이 목에 가해지죠. 문제는 스마트폰 사용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목 통증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의 대학병원을 내원한 850여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장시간 보면 눈의 피로, 손목 등 여러 통증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또 한 사람. 헬스장에서 근무하는 신진호 씨를 만났습니다. 가볍게 유산소 운동을 하는 진호 씨. 스마트폰과 함께인데요. 유산소 운동할 때는 조금 지루하니까 좀 보고 하는 편이에요. 그냥 근력 운동할 때는 좀 다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조금 안 보는 편이고요. 진호 씨가 스마트폰을 손에 쥔 채로 기구를 정리하는데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제가 헬스장에서 근무하기 때문에 회원 상담이나 전화 오면 바로 제가 받아서 이제 안내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바로바로 체크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요즘 진호 씨에게 불편한 일이 하나 있습니다. 건강하던 눈에 이상이 생긴 거죠. 이물감 느껴지고 모래알 좀 들어간 것처럼 좀 따갑기도 하고 조금 뻑뻑하고 조금 쉽게 피로해지고 눈이. 예. 황금 같은 휴식 시간. 보조 배터리 챙겨야지. 외출 필수품인 보조 배터리까지 챙긴 진호 씨가 근처 카페로 향합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충전부터 하는데 어김없이 울리는 알람 소리. 회원 관리를 위해 바로 답장을 보냅니다. 밀린 일지를 작성해야 하는데 자꾸만 집중력이 흐트러지는 상황. 결국 습관처럼 쇼폼 영상을 보게 됩니다. 문제는 이 짧은 영상을 보게 되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눈에 피로감이 밀려오고 통증까지 느껴지는데 급한 대로 인공 눈물을 눈에 넣어봅니다. 또 영상 한두 개 보다 보니까 계속 보게 되네요. 이게. 밖에 나오면 좀 쇼츠 이런 거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개, 두 개 보다 보면 금방 시간 지나가는 것 같아요. 1시간, 2시간 이렇게 금방 지나가고. 집에선 어떤 모습일까요? 식단 관리 중인 진호 씨가 운동 영상을 보며 저녁을 먹고 밀린 집안일을 합니다. 그의 눈앞엔 단짝 친구처럼 스마트폰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일상의 대부분을 스마트폰과 함께하고 있는 진호 씨. 사실 이런 모습은 비단 진호 씨뿐만이 아닐 겁니다. 진호 씨의 평균 사용 시간은 13시간. 점점 심해지는 눈 통증을 견디다 못해 진호 씨가 병원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앞에 앉으십시오. 네. 안압이 조금 이렇게 높게 측정이 됐는데 20까지가 정상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22, 23 정도. 각막 두께가 정상인데 녹내장의 요인 중 하나인 안압이 다소 높았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눈물띠 높이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뭐냐면 평상시에 우리가 고여 있는 눈물 양이 있어요. 보통 보면은 한 0.4 이상이 정상인데 한 0.2, 0.2 좀 기본적인 눈을 적셔주는 그 눈물 양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환자분은 한 중간 정도 건조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간 정도. 예. 눈물막 유지 시간도 떨어진 상태. 약 4초에서 5초간 눈동자가 공기 중에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 인구가 늘면서 해마다 안구 건조증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도 200만 명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사용이 실제 눈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눈을 몇 번 깜빡이는지 알아보는 실험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세어보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다면 대화할 때는 어떨까요? 혹시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주로 핸드폰 많이 하시나요? 확실히 스마트폰을 볼 때보다 자주 깜빡이죠. 대화할 때는 16번 깜빡였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스마트폰을 사용할 경우 더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연구에서도 뭔가에 집중할 경우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특히 스마트폰과 같은 영상기기를 볼 때 그 차이는 더 크게 벌어졌습니다. 집중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아주 극도로 감소합니다. 이번 실험에서도 나타냈듯이 눈 깜빡임이 그렇게 눈물층의 형성과 안정성에 그렇게 중요한 기능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안구 건조증의 증상은 굉장히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깜빡이는 횟수와 눈 건강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눈을 감을 땐 안구 표면엔 수분막이 생겨 눈을 보호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스마트폰 사용으로 눈을 깜빡이는 횟수가 줄면 안구 표면이 마르면서 각막이 거칠어지고 건조해지는데요. 이게 바로 안구 건조증입니다. 이어진 두 번째 실험.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는 눈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먼저 천장을 보고 바로 누운 자세에서 안압을 측정했습니다. 바르게 누웠을 때보다 옆으로 눕거나 엎드렸을 때 안압 수치가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조도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불을 끄고 검사를 이어갔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종전보다 안압이 높게 측정됐기 때문인데요. 어떤 자세이든 환할 때보다 어두울 때 안압 수치가 2mmHg씩 높아졌습니다.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논문도 이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작업은 일시적으로 안압을 상승시키는데 어두운 환경일 때 안압의 상승 속도가 빠르고 변동폭도 환한 낮보다 크다고 밝혀졌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두운 곳에서 스마트폰을 보면 빛을 받아들이기 위해 동공이 확대됩니다. 동공이 확대되면 눈에 영양분을 공급하는 액체인 방수 배출구가 막히게 되는데요. 방수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안압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엎드려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안압이 상승하는 이유는 뭘까요? 이는 혈류 변화와 관계가 있는데 머리의 높이가 심장과 비슷해지면 목과 머리의 정맥 배출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로 인해 눈으로 가는 혈류량이 증가하게 되고 안압이 상승하는 거죠. 어두운 환경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또 가까이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동공의 이완을 또 일으킵니다. 그 두 가지의 환경들은 안압 상승을 일으킵니다. 안압의 상승은 녹내장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영상 보니까요. 사실 스마트폰 중독은요. 너무 여기에 시간을 쓰이고 이거에만 빠져 있는가? 저는 이것만 심각하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막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도 뭔가 그렇죠. 문제가 많이 생기네요. 네, 이 스마트폰 중독이 딱 되면 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굉장히 많이 이 문제가 생기는데요. 수면 장애도 생기고 집중력 저하도 생기고 뿐만 아니라 이 현대 사회의 가장 큰 적이라고 할 수 있는 비만. 이 비만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스마트폰 중독이 비만까지요? 그렇습니다. 미국 심장병 학회의 발표에 따르면은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이 스마트폰 보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한 43%에서 비만율이 높아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스마트폰 중독이신 분들은 일단 뭐 하냐면요. 간식을 많이 먹어요. 패스트푸드, 단 먹으면서 이렇게 보는구나. 그렇죠. 그런데 또 상대적으로 운동이라든지 신체 활동은 절반 이하로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하루에 4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우울이나 자살 가능성이 22%나 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진짜로 저도 집에서 스마트폰하고 오늘은 거리 두기 하는 날이야 하고서는 좋은 날이에요. 계획하고 네. 하는데 근데 이게 너무 어려워요. 네. 저만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뇌가 좀 어렵게 만드는 게 있다면서요? 네. 그 이유는 바로 우리 뇌 속에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릿속에 이 쾌락회로라고 하는 보상회로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이 즐거움이 생겼을 때 그때 활성화되는 거고, 이걸 매개하는 호르몬이 바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그런데 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거는 작용 기전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착한 도파민이라고 불리는 지연성 보상 회로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노력이라든지 절제를 통해 가지고 어떤 성과를 냈어. 그럼 막 되게 즐겁고 막 동기가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삶을 더 즐겁고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이런 게 바로 착한 도파민이고요. 너무 좋네요. 네. 근데 반대로 나쁜 도파민도 있어요. 이 스마트폰 중독처럼 갑자기 순간적으로 도파민이 확 과활성화돼서 만들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나쁜 도파민, 즉각성 보상 회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스마트폰 같이 자극적인 걸 통해서 도파민이 확 튀어나오게 되면요. 뇌는 거꾸로 이 수용체를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도파민이 많이 나왔는데 뇌 수용체는 줄여들여서 이걸 조절하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민감도가 떨어지니까 덜 민감해지죠. 그러면은 도파민을 더 자극적인 걸 찾게 돼요. 이게 계속 악순환을 반복하다 보면 멈출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중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스마트폰 중독은 뇌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하루의 대부분을 스마트폰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기기들과 보낸다는 하승민 씨. 본인 스스로 스마트폰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느끼고 있었는데요. 자가 진단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진단 결과 36점의 고위험군. 매일 스마트폰과 한 몸처럼 붙어 있다는 승민 씨의 뇌는 과연 어떤 결과를 보여줄까요? 뇌세포의 전기적 신호를 분석해 뇌의 기능을 평가하는 정량 뇌파 검사. 정상적인 뇌와 스마트폰에 중독된 뇌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거는 이 델타 파형이라고 하는 이 파형에서 이 전두엽 앞쪽으로 해서 빨갛게 항진된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건 무슨 소리냐면은 이 델타 파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천천히 가는 서파입니다. 보통 우리가 잘 때 아니면 뇌 기능이 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파형인데, 사실 이 참가자는 멀쩡하게 깨어있는 낮 시간 동안에 이 검사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두엽의 앞부분, 이 뇌 앞부분을 이 델타 파형이 딱 차지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해석을 하자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또 충동을 억제하고 이런 인지 기능의 역할을 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이 바로 전두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전두엽의 기능이 뭔가 원활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두엽의 기능이 저하되고 느린 뇌파가 증가한 모습은 도박 중독자의 뇌와 유사한 형태인데요. 집중력과 자기 통제력이 약해지면서 충동성이 증가하게 되죠. 뿐만 아니라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이 동반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도파민에 반복되는 전두엽 자극은 일상생활에 흥미를 잃게 만들죠. 더욱 큰 문제는 스마트폰에 과의존하는 아동 청소년들이 해마다 증가한다는 겁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청소년 10명 중 4명이 과의존 위험군에 속할 정도로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월등히 높은 수준. 우리나라 청소년의 스마트폰 평균 사용 시간은 4.9시간으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증가했고 OECD 국가의 평균 사용 시간보다 1시간이나 더 높습니다. 제가 이제 노원구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에서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인 친구들 뭐 2~3천 명씩을 해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 학생들도 일관되게 중독의 문제가 높을수록 우울이나 불안이나 ADHD 이런 집중력의 문제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5배에서 6배까지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뇌와 뇌의 어떤 변화, 관계가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체뿐만 아니라 뇌도 발달하는 청소년기. 뇌의 무게는 성인과 비슷해지지만 기능적인 면에서 차이를 보이는데요. 감정을 담당하는 대뇌 변형계 중에서도 즉각적이고 강렬한 감정을 처리하는 편도체의 발달이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아 유혹이나 쾌락을 참기 어렵죠.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의존도가 성인보다 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인생에서 폭풍 같은 시절을 거치고 있는 고등학생 진호.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에서 여러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길을 걷는 순간에도 시선이 휴대폰에 가 있으니 신호가 바뀐 줄도 모르는 일도 부지기수. 자동차가 아슬아슬하게 스쳐 지나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갔다 왔어? 사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과일 먹을래? 됐어. 짧은 대화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진호. 하루 종일 손에서 떼놓지 않는 스마트폰 때문에 진호는 엄마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오늘도 국지전이 예상되는데요. 그 핸드폰은 언제 손에서 뗄래? 몰라. 그 핸드폰 좀 그만 좀 내려놓고 공부 좀 하는 척이라도 좀 하라고. 이제 나 고3이야. 이제 좀 신경 좀 써야지. 하지만 진득하게 앉아서 집중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제 고3이기도 하고 대학 갈 준비도 해야 되니까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혼자는 좀 힘들 것 같고 주변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과도한 스마트폰 사용으로 일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들의 중독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살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QEEG라고 지금 정량 뇌파 검사를 하셨었어요. 델타파와 세타파가 굉장히 항진돼 있어요. 그리고 알파파도 이 전두엽 쪽으로 많이 항진이 되어 있어요. 보통 우울한 상태일 때 이렇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델타나 세타파가 이렇게 증가되어 있을 때가 보통 스마트폰 계속 보게 되거나 어떤 행위 중독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렇게 행위 중독이 있으면서 우울, 불안 증상이 함께 있을 때 또 이런 소견이 많이 나타나요. 김은주 씨를 비롯한 참가자 모두 전두엽 기능이 떨어졌을 때 뇌에서 나오는 델파파가 포착됐습니다. 특히 은주 씨와 신진호 씨는 전두엽이 더욱 항진된 상태여서 각성이 심하고 뇌의 균형도 깨져 있었습니다. 조금 더 정밀한 검사에선 우울감과 불안 척도가 기준치에서 벗어나 있었고요. 김진호 군의 경우 주의력 검사에서도 이상 신호가 포착됐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할 일의 리스트를 작성해보면 좋아요. 그래서 시간을 관리하는 습관을 좀 들여야 돼요. 포모도로 기법이라고 있어요. 25분간 내가 해야 될 거, 우선순위인 거에 집중을 하고 5분간 쉬고. 그러려면 우선은 내가 할 일 리스트와 우선순위가 정해져야 되겠죠. 소소하게 또 얻어지는 것들이 환자분한테 보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또 성취감도 느끼면서 해보는 거죠. 진호의 솔루션은 할 일 리스트 작성. 은주 씨에겐 어떤 과제가 주어질까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계속 뭔가 주의를 딴 데로 돌릴 걸 찾느라고 스마트폰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전에도 그렇고. 근데 이게 계속 악순환이 돼요. 왜냐면 어쩌면 내가 내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고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나아지게끔 하는 방법을 조금씩 더 찾아가 봐야 되는데 그런 방법에서도 멀어지고. 스트레칭이라든지 뭐 걷기 정도를 활동량을 또 좀 늘리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세요. 성별과 연령, 생활 방식에 따라 해결 방식이 달라졌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이 자극 추구가 굉장히 높아요. 지금 보면은 거의 94%. 그러니까 굉장히 자극 추구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주의력 검사를 좀 해봤어요. 아까. 주의력 장애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척도들이 쭉 있는데 주의력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으로 표시가 되는데 이게 한 4가지 이상이면은 ADHD 이 정도면은 주의력 결핍 장애도 충분히 고려할 만큼 주의력에 문제가 좀 생긴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불안감과 우울감이 각각 높은 상태인 이재하 씨와 신진호 씨. 자극 추구 성향이 높았고 주의력 검사에서도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그럼 진호 씨에겐 어떤 맞춤 처방이 내려질까요? 우리 핸드폰 안에 그 흑백 모드라는 게 있어요. 네. 흑백 모드를 설정해 보는 건 어떨까요? 흑백 모드요? 네. 그러면 이제 화면이 까맣게 나와서 한마디로 말하면 좀 재미가 없어져요.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계속해서 이어진 특단의 조치. 공책 하나를 놓으시고 그리고 내가 꺼내 쓰면은 며칠자 몇 월 며칠 날 지금 썼고 우리 왜 출납부 쓰듯이 요걸 한번 기록해 볼까요? 게임 어플은 지워버리고 건강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네 사람에게 도전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제 스마트폰과 헤어질 시간. 잘했어. 하루하루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우선순위를 가려내는 것. 그 과정에서 느끼는 소소한 성취감은 진호를 더욱 성공으로 이끌어줄 겁니다. 스마트폰을 대신할 취미를 찾는 것도 중요한 방법 중 하나. 노력하는 만큼 스마트폰과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겠죠? 햇빛을 쬐며 활동량을 늘리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을 오래 들고 있게 만드는 주범 게임은 삭제. 적막했던 식탁엔 이제 대화가 오고 갑니다. 자기 전 짧은 독서도 좋고요. 스마트폰 사용량을 기록해보세요. 어렵다면 스마트폰 속 세상을 재미없게 만들어보는 겁니다. 흥미가 떨어지면서 생생한 진짜 현실로 눈길을 돌릴 수 있게 되지 않을까요? 현실감 떨어지는데 계속 하니까 하다 보니까 또 할만해지는 것 같아요. 어느덧 3주가 지났습니다. 참가자들에겐 과연 어떤 변화가 나타났을까요? 3주 전과 같은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자극 추구 성향이 높았던 진호 씨. 이번에 새롭게 검사한 거에 보면은 대부분 다 정상 범위로 들어와 있고 딱 하나만 약간 그런 형태로 딱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의력이 이전에 비해서 정상으로 많이 돌아왔다라는 거고요. 재하 씨는 어떨까요? 네, 3주 만에 다시 뵀어요. 네, 그동안 어떻게 좀 줄이면서 잘 지내셨어요? 네, 예전보다는 줄여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어요. 변화가 있는 거는 이제 우리 주의력 검사 부분입니다.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가 있고요. 김은주 씨와 김진호 군도 우울감이 많이 낮아졌고 불안과 절망 척도 검사에서도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성인 주의력 검사에서 몇 가지 문제가 나타났던 이재하 씨와 신진호 씨 모두 정상 범위로 들어왔습니다. 또 우울과 불안도 해소됐습니다. 사용 시간을 줄이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진 게 더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어요. 주의력도 그렇고 그 멍한 그런 상태도 그렇고 그런 게 조금 개선된 것 같아서 앞으로 조금 더 그렇게 할 의지가 생긴 것 같아요. 3주간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3주간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중독에서 벗어나 되찾은 일상의 행복. 다시 빼앗길 순 없습니다. 이젠 우리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게 된 스마트폰. 건강하게 사용할 수는 없을까요? 허리를 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허리를 펴면서 어깨를 펴주는 그런 자세를 유지하는 게 좋고 그러면서 스마트폰을 눈높이에 맞춰서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15분에서 20분 정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되면 5에서 10분 정도의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